이 지금 저희 집 막내 턱드름 제거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요게 다이소에서 예전에 샀던 빗이에요. 근데 요게 턱드름 제거에 참 좋습니다. 이게 한 손으로 하려니까 쉽지가 않은데 요렇게 빗어주면 제가 좀 아까 그거를 다 휴지에다 하고 이걸 새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것도 너무 세게 하면 애들이 아파하니까 이렇게 보이시죠? 턱드름이 이렇게 제거가 돼요. 그래서 이제 턱드름이 사실 안 나면 좋은데 이거는 약간 사료 같은 거를 좀 잘 골라서 먹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턱드름이 났을 때는 이렇게 좀 제거를 하고 소독을 제가 지난번에 알코올 솜으로 소독을 해보려고 했는데 얘가 너무 알코올 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좀 너무 얘한테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못 하겠고 그냥 요렇게 제거만 요 턱드름만 제거하고 사료만 좀 바꿔줬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없어졌어요. 이것도 많이 없어진 거고 좀 기간이 많이 돼서 그래도 아까처럼 이렇게 많이 나온 거거든요. 아까 제가 이거를 받침대를 안 쓰고 그냥 얘를 들고 한 손으로 이렇게 카메라 들고 하려다 보니까 얘가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되게 불편하게 촬영한 거 보셨죠? 그래서 받침대를 쓰고 제가 양손으로 얘를 케어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얘가 이렇게 다리를 쫙 쩍벌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막내가. 그래서 너무 예쁘죠? 저희 막내.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여기가. 저희 집 앞에 이제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에, 아파트 주차장에 애가 혼자 덩그러니 있어서 워낙 태어난 거 알고 있었는데 돌보던 길냥이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냥 혼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원래 다른 애들도 있었거든요. 악갱이들.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됐었는데 혼자 그냥 있길래 너 왜 그러니? 그러면서 가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 왜 거기 혼자 있냐고 했는데 얘가 저를 막 진짜 요만했거든요. 손만 했어요. 너무너무 작았거든요.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얘를 거기가 주차장인데 분명히 이제 길냥이들은 손을 함부로 타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서 제가 얘를 만지지도 못하겠고 손으로 함부로 만지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얘가 절 쫓아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차장에 그냥 혼자 놔두기가 그런 거예요. 엄마가 분명 데리고 오겠지. 엄마가 여기 이제 저희 아파트에 이제 계속 돌봄 받으면서 지내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선생님이 돌보시는 그런 아이 중에 하나가 얘 엄마였고 그래서 걔가 낳은 애인데 언제가 오겠지. 근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얘를 두고 갔는지 안 두고 갔는지 걔가 눈치를 채는 게 언제일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애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 외에 이제 그 아파트 화단 있잖아요. 근데 그 약간의 턱 있잖아요. 우리가 왜 거의 평소에 신경도 쓰지 않는 하지만 사실 상당히 중요한 이제 노약자 분들이나 그런 분들께도 요만한 턱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실 높지는 않은 턱인데 근데 이런 조그만 애들은 고기만 올려둬도 그 아래가 바로 이제 왜 화단에 이제 화단 바로 아래 보면 우리가 항상 그 하수구 같은 데 있잖아요. 이렇게 하수구 구멍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구멍으로 나눠져 있고 다 가로 세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보면 보통은 이제 우리 평소에 도심에 보면 그런 하수구에는 담배꽁초 사람들 다 버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거기에도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작아서 얘를 그냥 두고 가면 화단 위에다 올려두고 가면 암만 비닐장갑을 껴서 올려둬도 그래서 얘를 어디다 둘 데가 없는 거예요. 화단 아래다 두면 거기 차가 다니고 너무 조그매서 사람 아무도 못 볼 것 같더라고요. 차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얘를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데리고 왔어요. 아이고 불편해. 그냥 데리고 왔어요. 제가. 분명히 엄마가 올 텐데 제가 왜 엄마한테 얘를 맡기지 않았냐면 어, 어,
일단 그 시기에 다른 엄마 냥이가 좀 아이를 잘 못 돌봤어요. 그래서 아이가 좀 많이 좀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걔가 얘를 낳은 시점이 딱 엄청 추워지기 직전이었어요. 가을이긴 했는데 갑자기 엄청 추워지는 때 있잖아요. 하필 그런 때라서 얘를 또 기르기가 여기가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디다가 얘를 과연 두는 게 거기다 두고 엄마가 기르게 하는 게 정말 얘를 위한 길인가를 생각했을 때 그냥 제가 데리고 오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어요. 한 마리라도 더 살리는 게 낫겠다. 그러고 나서 어 이제 다른 악갱이들은 어딘지 모르게 다 사라져 버렸고 이제 엄마가 있고 그리고 그 엄마를 돌보는 다른 분도 계시는데 제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다른 어떤 이제 돌봐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악갱이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좀 행방이 알 수가 없게 되어버렸고 얘는 제가 집으로 데려와서 계속 그 다음부터 길렀죠. 벌써 4년째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얼떨결에 데려온 아이다라고 갑자기 말씀드리게 되었네요. 오, 왜? 그러니까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겁이 조금 겁이 조금 많아요. 자, 이렇게 해보자. 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털이 묻습니다. 안 보이죠? 이렇게. 요렇게 이 막 그 거뭇거뭇한 게 애들 턱에 붙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말씀드렸다시피 알코올 솜으로 하면 너무 향이 세니까 얘네한테도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얘네한테 맞는 사료를 주는 거예요. 원래 제가 처음에 줬던 사료를 먹었을 때는 이렇게 턱들이 없었는데 다른 사료를 바꿨더니 갑자기 턱들이 엄청 나가지고 다시 원래 사료 들어왔는데 조금 버전이 다른 걸 줬더니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좀 있네요. 한번 생기다 보니까 이게 없어지지가 않나 봐요. 그래서 뭐 나중에 뭐 좀 더 좋은 사료가 있으면 바꿔줄 생각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냉라면을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의 그 인스타그램 그 레시피를 보고 샐러드 파스타를 만들어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분의 인스타그램 이제 그 계정으로 들어가서 다른 레시피, 원래 그 레시피를 보러 들어갔었지만 그 레시피를 이제 찾는 와중에 냉라면 레시피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냉라면도 너무 해먹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냉라면 해볼까 합니다. 다행히 집에 재료가 있어서 냉라면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라면은 순냉면으로 준비해봤어요. 순냉면을 할까, 안성탕면을 할까, 진라면, 순한면으로 할까 고민이 됐었는데, 왜냐면 제가 거의 그 셋 중에 하나를 먹는데, 주로 순냉면이나 진라면, 순한맛을 먹어요. 제가 조금만 매워도 잘 못 먹기 때문에, 거의 완전히 순한 그런 라면 위주로 먹거든요. 근데 뭐 물론 다른 면들도 있죠. 감자면, 사리곰탕면, 칼국수면 이런 것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다른 성분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일반 라면 중에 고르려고 하다 보니까 뭐 참깨라면 이런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것도 참깨의 어떤 그런 조금 더 특별한 맛을 가미한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좀 일반 라면 위주로 해서 보고 찾아왔습니다. 순냉면을 골랐고요. 한번 그러면 만들어 볼게요. 순냉면은 아시죠? 면발이 되게 가늡니다. 지금 여러분 라면이 끓고 있죠. 라면이 끓고 있어서 제가 이 라면을 이제 찬물에 헹구고 한번 육수를 만들어 볼게요. 육수는 라면 스프에 간장, 식초, 알룰로스, 뜨거운 물 다 이거 한 스푼씩 넣고요. 그리고
렌지에 30초 돌리면 된다고 하거든요. 뜨거운 물은 제가 미리 또 포트에 물을 넣어서 끓여놨습니다. 그러니까 라면을 일단 먼저 찬물에 헹궈 볼게요. 육수 만들기 위해서 라면 스프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 스낵면이 스프가 한 개로 합쳐져 있다는 거를 잊고 있었어요. 그게 안성탕면이더라, 스낵면이더라, 이거를 헷갈려가지고, 아, 안성탕면 살까, 스낵면을 살까 막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스낵면을 샀거든요. 근데 스낵면은 스프가 뭐라 그러죠? 분말 스프가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분말 스프에 다 들어있습니다. 야채도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다는 안 넣고 약간만 남겨놨어요. 저는 이제 다 너무 세서 약간만 남겨놨고요. 그리고 여기다 나머지 한 스푼씩 넣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들. 그리고 일단 그다음에 렌지에 30초 데워줄게요. 요렇게 섞은 소스 있잖아요. 거기에 냉수 한 컵을 부어줍니다. 냉수 한 컵 부어주고요. 그리고 준비된 라면이 있으면 준비된 라면에 이제 채썬 오일을 올려줍니다. 채썬 오일을 올려주고 이 위에 닭가슴살을 올려줍니다. 닭가슴살은 제가 미리 삶아놨어요. 처음에 잘 안 삶아서 한 번 더 삶았습니다. 꼭 항상 고기는 잘 삶아졌는지 잘 익혔는지 항상 확인하시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잘게 잘라서 위에다 올려놔주면 되고요. 왠지 저는 여기다가 방울토마토를 올려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방울토마토는 원래 레시피에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맛이 어떻게 될지 아직 알 수가 없어서 라면 스프가 들어가기 때문에 방울토마토가 괜찮을지 확실히 조금 감이 잘 안 와서 일단 이렇게 올리고 육수를 부어볼게요. 이렇게 육수를 부었고요. 원래는 여기 이렇게 얼음을 동동 띄워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아직 이게 본격적인 여름이 안 돼서 얼음을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완성됐다고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원하시는 재료 더 추가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원한 여름 냉라면과 함께 보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치 부침개를 부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방금 찾은 레시피가 네이버에서 제가 그냥 김치 부침개 바삭하게 이렇게 쳤거든요. 자동 완성 뜨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삭한 김치 부침개 먹고 싶어서 자동 완성 뜨는 대로 그렇게 검색을 해봐서 가장 위에 뜨는 걸 그냥 거기 이제 요즘 AI 요약 검색 결과로 AI 요약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뭐 눌렀더니 거기 이제 바삭하게인가? 뭐 바삭하게 하는 법 따로 이제 그거를 눌렀더니 옆에 뜨는 그 중에 아무 글이나 선택해서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전분물을 이용한다라고 나와서 전분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물 2컵에 전분을 1스푼 넣어서 지금 이 앙금이 남기까지를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많이 물을 사용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원래는 물 3컵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3컵이나 넣을 순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물을 2컵 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아마 1컵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분은 감자 전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제 전분을 물에다가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아래 가라앉았어요.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래 가라앉도록 놔두고, 이제 위에 있던 물을 따라서 버려주고, 그 위에 제가 김치를 이렇게 얹어줬습니다. 김치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김치를 어쨌든 얹어줬어요. 이게 제가 골무지라고 이렇게 하얗게 끼는 거 있잖아요. 김치에 조금 김치 오래되면. 곰팡이는 아니에요. 이건 곰팡이랑 골무지라는 거랑 좀 다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이번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곰팡이가 아니고 그건 먹어도 괜찮다. 그래서 골무지는 먹어도 괜찮다. 그래서 그거를 좀 물에다가 씻어가지고, 너무 하얗게 보이면 그거 그냥 쓸 수가 없어서 물에 좀 씻어가지고 여기다 넣어줬습니다. 국물은 3분의 1 혹은 2분의 1 컵을 넣어주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숟가락으로 이렇게 좀 그냥 재서 어느 정도 넣어줄게요. 넣어줬고요. 여기다가 제가 지금 재료를 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계란 하나, 고춧가루 1스푼. 근데 저는 반 스푼만 넣었어요. 이 고춧가루가 저는 좀 맵거든요. 그래서 반 스푼만 넣었고, 소고기 다시다를 2에서 3꼬집 넣는다고 하는데 전 다시다가 없으므로 참치액을 반 스푼 정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설탕을 3분의 1에서 3분의 2스푼 정도 넣어주면 되는데, 저는 설탕 대신에 알룰로스를 반 스푼 정도 넣어줬어요. 2분의 1스푼. 그리고 이제 섞습니다. 아래 이제 감자 전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레시피는 제가 그 네이버 블로그 참고해서 지금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원일 셰프님 레시피라고 나와 있어요. 항상 그분들도 다른 분들 걸 참고를 하시는 경우도 좀 많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는 그 요리, 그냥 어쩌다 찾는 블로그나 아니면 어쩌다 저의 그 피드에 뜨는 인스타그램 피드에 뜨는 혹은 유튜브 알고리즘에 뜨는 그런 어떤 레시피들도 다 참고를 하시더라고요. 요리들이 완벽한 어떤 레시피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응용이 되잖아요. 그런 점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분들도 응용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걸 보고 또 다른 분들도 또 응용을 하고, 또 저도 그걸 보고 있으면 있는 재료대로 하고, 없으면 또 다른 재료를 넣어서 또 응용을 하고, 뭐 아니면 더 추가하거나 덜 추가하거나, 아니 덜 추가한다는 게 덜거나라고 해야겠죠. 덜거나 아니면 다른 재료를 넣거나, 있는 재료를 넣거나 해서 이렇게 지금 제가 앙금을 아래에 있는 감자, 아래 이렇게 남아있던 감자 앙금을 이렇게 좀 풀어줬더니 조금 묽게 됐어요. 이렇게 약간 묽게 하는 게 맞다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후라이팬에 기름을 좀 많이 둘러주시고 나서 이제 구우면 되거든요. 제가 불을 올려볼게요. 원래는 항상 후라이팬을 약간 데운 다음에 이 식용유라든가 기름을 둘러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저는 근데 지금 뭐 요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데워지면 이제 이걸 넣을 건데요. 이제 제가 바삭하게 김치 부침개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려면 이게 되게 얇게 펴야 된대요. 저는 사실 이거를 제가 요리 유튜버로 할 것도 아니고 베이킹 유튜버로 할 것도 아니라서 그냥 저는 브이로그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브이로그 그냥 제가 사는 일상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냥 좀 엉망진창 돼도 되고 우당탕탕 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어떤 저의 일상을 보여드리면서 거기서 제가 뭐
깨달음을 얻으면 그것을 공유하거나 어떤 생각을 같이 공유하면서 나누기도 하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뭔가 저도 배우기도 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뭐 자연의 풍경 어떤 엄청난 대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최신 어떤 뭐 애니메이션의 정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 그리고 뭐 가치관이나 신념 같은 것들도 제가 뭔가 알게 된 게 있거나 혹은 어떤 뭐 그 외의 정보도 제가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전달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알아가실 수 있고 그런 것들, 뭐 어떤 가장 간단하게는 뭐 신상 과자에 대한 정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뭐 요리에 대해서 서투른 점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서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텐데 그냥 뭔가 저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제가 하도 요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어요. 일단 이거를 부침개를 한번 해볼게요. 되게 얇게 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김치를 좀 많이 넣었더니 그리고 김치를 안 잘라서 넣거든요. 조금 뜰 때 시간 걸리네요. 나중에 김치에 대해서도 뭔가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김치를 뭐 엄청 좋아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김치 맛있죠? 와, 되게 잘 편 것 같아요. 김치전 할 때 이렇게 잘 편 적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배가 너무 고파요. 밥을 너무 안 먹어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서 빨리 익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이제 계란을 넣고 이렇게 김치전을 해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부침가루나 튀김가루가 아니라 전분을 써서 그것도 전분을 일부러 좀 아래로 내려가지고 물은 버리고 전분만 딱 이용을 한다는 게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벌써 찢어지고 있어요.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안 되나 막 이러니까 중간에 기름을 좀 더 둘러도 된다고 했거든요. 적혀 있거든요, 거기에. 얇아서 더 찢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반을 갈라서 지금 해볼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데. 원래는 이제 뭔가 퍼포먼스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인데 솔직히 퍼포먼스 안 나올 것 같아. 이게 왜냐면 되게 후라이팬이 이게 28cm짜리인가 거의 30cm짜리 되게 큰 후라이팬이거든요. 이거 꽉 차있는 쉽진 않기 때문에 거기다 일부러 얇게 한 건데 바삭바삭해지려고 아무래도 반을 자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반을 잘라도 이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벌써 이제 다 찢어지고 있는데
또 반이 잘라졌죠. 그냥 먹겠습니다.